나는 젊은 시절 오랫동안 이렇게 믿었다.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는 삶이야말로 인간의 성공이다. 그 생각은 내 인생을 이끄는 나침반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사람과 부딪히며 나는 깨달았다. 그 믿음은 착각이었다. 모두에게 존중받으려는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도 진심을 전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좋은 사람과 존중받는 사람을 자주 혼동한다. 좋은 사람은 불편한 말을 하지 않는다. 상대가 상처받지 않게,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게 언제나 미소 짓는다. 그러나 존중받는 사람은 다르다. 필요할 때는 반드시 불편한 말을 한다.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평생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뿐 결코 신뢰받는 사람으로 남을 수 없다. 젊은 날에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때로는 내 의견을 삼켰다. 그렇게 하면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세상살이가 쉬워질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였다. 나를 쉽게 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내가 진심으로 전하고자 한 말들은 점점 묻혀갔다. 결국 나는 깨달았다. 존중은 굽힘에서 오지 않는다. 존중은 진실에서 온다. 한 번은 직원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누구와도 다투지 않습니다. 그의 표정엔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러나 나는 불안했다. 싸움이 없다는 건 생각의 차이를 억누르고 있다는 뜻이다. 그 침묵은 평화를 가져오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부패의 시작이었다. 조직이 침묵으로 유지되는 평화는 오래가지 않는다. 그 평화는 급 위에 세워진 것이다. 나는 말한다. 진짜 존중은 두려움이 아니다. 나를 두려워하는 직원은 결국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권위를 인정했을 뿐 내 진심을 보지 못했다. 반면 내게 맞서 불편한 의견을 말한 사람들은 기억에 남았다. 그들이 틀렸더라도 최소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생각이 있는 사람만이 나와 진심으로 마주할 수 있다. 좋은 사람은 편안함을 주지만 존중받는 사람은 성장에 불편함을 준다. 그 불편함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고 그 단단함이 결국 신뢰가 된다. 오늘날 사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SNS에서 착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미소 짓고 공감하고 비판을 피한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엔 피로가 쌓인다. 좋은 사람 강박은 현대인의 가장 큰 감정 노동이다. 누구도 미움받고 싶지 않아 하기에 진심은 점점 줄어든다. 하지만 진심이 없는 관계는 아무리 평화로워 보여도 공허하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았다. 겉으론 누구에게나 친절했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엔 아무도 그를 지키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뢰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좋은 인상은 기억에 남을 수 있어도 신뢰는 행동으로 쌓이지 않으면 사라진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리더는 아무도 지키지 못한다. 나는 후배들에게 자주 이 말을 남겼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갈등을 피하려 하지만 갈등을 피하는 순간 신뢰의 기반이 사라진다. 불편함을 피하려는 마음은 결국 책임을 피하려는 마음과 같다. 한 조직이 진심을 잃는 시점은 언제나 똑같다. 괜히 나섰다가 분위기 흐릴까 봐요. 이 한마디가 반복될 때 그 회사는 서서히 병들기 시작한다. 존중이란 사람 사이에 경계선을 지키는 일이다. 나와 너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존중의 시작이다. 진심이란 언제나 불편하다. 상대의 마음을 흔들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없다면 진심도 없다. 좋은 사람은 이해라고 말하지만 존중받는 사람은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안다. 좋은 사람은 순간의 평화를 얻지만 존중받는 사람은 오래가는 신뢰를 얻는다. 나는 수십 년의 경영 속에서 이 진리를 체득했다.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다 결국 버려진 리더, 불편한 말을 했지만 결국 신뢰받은 리더. 그 차이를 가른 것은 말의 온도가 아니라 진심의 무게였다. 인간관계는 결국 용기의 문제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지보다 나를 신뢰하는지를 물을 줄 아는 사람, 그가 진짜 존중받는 사람이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욕망을 버리는 순간 비로소 진짜 존중이 시작된다. 건강한 관계에는 반드시 경계가 존재한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상사와 직원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신호가 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관계는 서서히 병든다. 가족이든 조직이든 경계가 사라질 때 진심은 퇴색한다. 나는 한 임원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회장님, 저는 누구와도 싸우지 않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당신이 싸우지 않는 이유는 겁이 나서다. 겁이 나는 사람은 존중받을 수 없다. 이 말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한 경고였다. 불편함을 피하는 순간 신뢰는 이미 떠나고 있다. 조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언제나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다. 그는 충성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결국 조직을 무너뜨린다. 진짜 충성은 동의가 아니라 진심 어린 반대에서 나온다. 생각이 다른 사람만이 조직을 살린다. 오늘날 심리학에서는 이런 개념을 심리적 경계, psychological boundary라 부른다. 경계가 뚜렷한 사람은 자기 인식 글서 awareness이 높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명확히 한다. 반대로 경계가 약한 사람은 쉽게 피로하고 타인의 기분에 의존한다. 그들은 싫은 소리 못하는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결국 가장 많이 상처받는 사람들이다. 나는 젊은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경계는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시작이다.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을 세상은 결코 존중하지 않는다. 경계가 있는 사람은 단호하지만 잔인하지 않다. 그들의 단호함에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 바로 신뢰의 뿌리다. 경계 없는 온화함은 결국 자기 희생으로 끝난다. 그러나 경계 있는 온화함은 자신을 지키며 타인을 존중하는 길이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경계가 무너진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다. 존중은 의존을 넘어선 사랑이다.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타인을 존중할 수 있다. 젊은 시절 나는 실패를 극도로 두려워했다. 사업은 자주 무너졌고 믿었던 사람들은 떠났다. 좌절은 언제나 내 곁에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보니 나는 알았다. 존중은 좌절 위에 세워진다. 사람은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고 좌절을 통해 깊이를 얻는다. 좌절이 없는 인생은 미숙한 인생이다. 그 고통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있어도 결코 신뢰받지 못한다. 나는 젊은 임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실패는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은 실패를 부끄러워하게 만든다. 그러나 나는 배웠다. 좌절은 상처가 아니라 훈련이다. 한 번의 실패가 나를 쓰러뜨릴 수는 있어도 10번의 좌절은 나를 완성시킨다. 한 임원이 큰 손실을 냈을 때였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겠습니다. 나는 그를 나무라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실패했다면 반드시 무언가를 배워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무의미한 실패를 두려워하라. 사람은 실패로 배우지 않는다. 실패 후에 부끄러움, 절망 그리고 침묵 속의 반성이 사람을 바꾼다. 그 감정이 가슴을 찌를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 나는 직원의 실수보다 그의 눈빛을 보았다. 그 눈빛 속에 좌절의 흔적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성장할 것이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존경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좌절을 견딘 사람을 존중한다. 좌절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하고 좌절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위축된다. 그러나 좌절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깊어진다. 그 깊이가 신뢰가 되고 신뢰가 존중으로 이어진다. 실리콘밸리의 젊은 창업자들도 같은 말을 한다. Fail fast, learn faster. 빨리 실패하고 더 빨리 배워라. 그들의 문화는 좌절을 낙오가 아니라 성장의 신호로 본다. 반대로 좌절을 숨기는 조직은 성장의 기회를 잃는다. 나는 이 점에서 동서양의 지혜가 통한다고 느낀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군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다. 고통 없이 성장은 없다. 부모가 자녀에게 좌절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어른으로 자란다. 나는 자녀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너의 길은 내가 대신 걸을 수 없다. 넘어질 권리도
다시 일어설 의무도 모두 내 것이다. 실패를 막는 사랑은 보호가 아니라 통제다. 과보호는 가장 달콤한 독이다. 내가 내린 수많은 경영 판단 중에서도 좌절을 견딘 사람을 다시 기용한 결정만큼 후회 없는 일은 없었다. 그들은 강해졌다. 실패를 숨기지 않았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세상은 완벽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신뢰는 상처를 숨기지 않는 사람에게 생긴다. 좌절은 인간을 단단하게 만든다. 불편함 속에서 사람은 진짜 자신을 본다. 실패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알게 되고 그 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강해진다. 좌절 없는 성공은 허상이고 실패를 모르는 존중은 공허하다. 나는 지금도 확신한다. 존중은 실패의 반대편에 있지 않다. 존중은 실패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허락된다. 인생에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니라 좌절을 피하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마음이다. 좌절 없는 인생은 편안하지만 얕고 좌절이 있는 인생은 고통스럽지만 깊다. 나는 그 깊은 인생을 택했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안다. 좌절을 견디는 힘이 바로 존중받는 인간의 첫걸음이다. 나는 회사를 이끌며 오랫동안 하나의 위험한 착각을 지켜보았다. 언제나 밝은 얼굴로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상사에게도 부하에게도 늘 친절했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원만한 사람이라 불렀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원만한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그들은 갈등을 피하지만 결국 진실을 잃는다. 겉보기엔 부드럽고 유능해 보이지만 결정의 순간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움받지 않기 위해 살아왔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사람을 경계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사람은 결국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이다. 진짜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든다. 삼성이 작게 움직이던 시절 나도 한때 그런 리더였다.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협력업체의 사정을 들어주며 가끔은 기준을 완화했다. 그때 나는 믿었다. 나는 사람 냄새, 나는 경영자다. 하지만 몇 년 후 나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규칙은 흐려지고 사람들은 기준 대신 감정으로 움직였다. 그때 깨달았다. 원만함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신뢰를 무너뜨린다. 리더는 원만해서는 안 된다. 리더는 불편함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불편함이 변화를 낳고 그 변화가 조직을 성장시킨다. 나는 어느 임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평가서에 두루두루 원만하다고 적혀 있다면 그건 칭찬이 아니라 경고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덧붙였다. 그 말은 아직 아무도 설득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조직이란 결국 불편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 위에 세워진다. 모두가 좋아하는 리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불만을 품겠지만 그 불만조차 신뢰할 수 있는 리더에게만 향한다. 리더십이란 결국 불편함을 견디는 능력이다. 이 원칙은 가정에서도 같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말을 자주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회피다. 아이의 눈치를 보고 갈등을 피하려는 마음은 결국 그 아이를 약한 어른으로 만든다. 모든 관계에서 원만함은 책임 회피의 다른 이름이다. 나는 수많은 조직을 지켜봤다. 조용한 회의, 조용한 팀, 조용한 가족. 그건 평화가 아니라 두려움의 구조였다. 진짜 평화는 충돌 뒤에 온다. 서로의 생각이 부딪히고 상처가 생기더라도 그 상처를 직면한 사람만이 관계를 지켜낸다. 나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편안하다는 건 누군가가 당신 대신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는 뜻이다. 조직이 평온하다면 누군가 그 안에서 모든 갈등을 삼키고 있다는 뜻이다. 그 사람은 결국 지친다. 그리고 그가 떠나면 평온은 무너진다. 삼성의 성장기에도 그런 시기가 있었다. 모두가 나를 칭찬하던 시절 나는 이상하게 불안했다. 그래서 임원들에게 말했다. 우리 회사에 반대 의견이 없다면 그건 발전이 멈췄다는 뜻이다. 실제로 반대는 에너지다. 서로의 생각이 부딪히며 조직은 단단해진다. 반대가 없는 조직은 부패한다. 그 부패는 언제나 좋은 분위기라는 이름으로 시작된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항상 웃고 언제나 괜찮습니다, 회장님.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도망갔다. 그들은 평화를 만든 게 아니라 문제를 밀어두었을 뿐이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아무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원만한가 보다 얼마나 불편함을 견딜 줄 아는가를 봤다. 진짜 강한 사람은 불편함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킨다. 그런 사람만이 결국 신뢰를 얻는다. 원만함은 인간관계의 덫이다. 그 덫에 걸리면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를 잃는다. 목소리를 잃은 사람은 세상에서 존재감을 잃는다. 나는 젊은 후배들에게 늘 말했다. 모두가 당신을 좋아한다면 지금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중이다. 좋은 리더는 호감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신뢰를 세우는 사람이다. 그 신뢰는 오해와 불만 속에서 자란다. 시간이 지나면 오해가 이해로 바뀌고 이해가 존경으로 바뀐다. 세상은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하지만 결국 따르는 사람은 단호한 사람이다. 단호함은 사람을 잠시 멀어지게 하지만 결국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 나는 그 진리를 믿었다. 원만한 사람은 사랑받지만 단호한 사람은 존경받는다. 그리고 존경은 사랑보다 오래 간다. 그래서 나는 원만함보다 단호함을 택했다. 그 길은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이 내 인생을 지탱했다. 이제 인생의 긴 여정을 지나 돌아보면 나는 한 가지 확실한 진리를 알게 되었다. 존중은 권력에서 나오지 않는다. 존중은 품격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품격은 결국 자신을 지키는 힘이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돈으로 연결된 사람은 돈이 사라지자 떠났고 권력으로 연결된 사람은 권력이 사라지자 등을 돌렸다. 그러나 존중으로 맺은 사람은 끝까지 남았다. 그 차이는 단순했다. 그들은 나의 지위를 따른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품격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옳은 일을 할 때의 단호함,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의 절제다. 품격 있는 사람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존재감이 있다. 그들의 말은 짧지만 무겁고 침묵 속에서도 신뢰를 전한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그 무게의 힘을 믿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쌓은 신뢰만큼만 존중받는다. 한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존중받는다는 건 결국 어떤 상태입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사람들이 당신을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없어도 그들이 당신의 기준을 따를 때다. 그게 바로 품격의 힘이다. 오늘날 세상은 빠르게 변한다. 기계는 사람을 대신하고 돈은 마음을 이긴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여전히 품격 있는 사람을 신뢰한다. 그 품격은 말로 가르칠 수 없고 오직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 아이에게 존중을 가르치려면 먼저 부모가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부하에게 존중을 원한다면 먼저 그들의 노력을 인정해야 한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다루려 하지 말고 관계를 다스려라. 사람을 통제하려 하면 반발이 생기지만 관계를 바로 세우면 자발적인 존중이 따라온다. 그게 내가 말하는 균형의 리더십이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경계를 분명히 하라. 가까움 속에서 존중은 쉽게 사라진다. 사람은 친해질수록 무례해지고 그래서 진짜 관계는 거리의 예술이다. 너무 멀면 냉정해지고 너무 가까우면 가벼워진다. 그 사이의 미묘한 선, 그곳이 바로 존중이 머무는 자리다. 나는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보다 세우는 말을 택했다. 칭찬은 공개적으로, 꾸중은 조용히, 존중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시작된다.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신뢰는 눈에서 나온다. 진심이 담긴 눈빛 하나가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존중을 전한다. 이제 나이가 들고 세월의 언덕에 올라서서 나는 깨닫는다. 내가 남긴 것은 공장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다. 내가 남기고 싶은 것은 단 하나의 문장이다.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를 남기고 싶다. 나는 권력도 돈도 명예도 가져봤다. 그러나 그것들은 존중이 없으면 모두 허상이었다.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할 때 나는 외로웠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할 때 비로소 편안했다. 세상은 결국 이렇게 움직인다.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는 것은 우연이지만 당신을 존중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그 선택이 바로 인생의 품격을 결정한다. 존중받는 삶이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기준을 잃지 않는 삶이다. 그 기준은 단단한 철학이자 조용한 무게다. 그리고 나는 그 무게를 이렇게 정의한다. 존중은 힘이 아니라 태도다.
태도는 말보다 길게 남는다. 그리고 그 태도가 당신의 이름이 된다. 그것이 내가 평생을 걸어 얻은 마지막 가르침이다. 사람의 성공은 돈이 아니라 존중으로 완성된다. 당신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존중받을 만한 태도다. 그 태도를 잃지 않는 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